안녕하세요. 준호 TNC 기술 영업팀 김효석입니다. 혹시 다 잘 들리시죠? 지금부터 전기 전장 설계 업무 시간 단축을 위한 제 일렉트리컬 핵심 기능과 그리고 볼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간이라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핵심 기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제 전기전장 설계 업무 시간 단축을 위한 슬기로운 캐드 생활 웨비나 첫 번째 세션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핵심 기능을 진행하게 된 준호 TNC 기술 영업팀 김효석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삽입 및 이동, 복사부터 마지막 하이퍼링크 PDF 내보내기까지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능으로는 구성 요소 삽입 및 이동, 복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설계자가 원하는 위치에 아이콘으로 제공되는 구성 요소를 빠르게 선택해가지고 삽입이 가능하고요. 와이어를 트림하거나 이어주는 부가적인 작업 단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 캐드보다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선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와이어를 작성을 하고 작성된 와이어에 구성 요소를 삽입을 하는데요. 아이콘 메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구성 요소를 찾아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게 되면 와이어가 자동으로 트림이 되면서 삽입이 완료됩니다. 삽입이 완료된 구성 요소는 복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복사도 가능한데요. 구성 요소 복사 기능을 실행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해당 구성 요소를 빠르게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지 않은 태그 값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구성 요소 이동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 요소의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가 삽입되는 위치와 기존에 삽입되어 있던 와이어 자리가 자동으로 트림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렬 기능을 통해서 구성 요소 간 위치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핵심 기능은 접점 상호 참조 기능입니다. 일렉트리컬 툴셋은 다른 프로젝트 도면까지 포함하여 구성 요소 기호 간의 상위 하위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정된 접점의 개수를 추적하고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구성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서 횡선 추가 기능을 사용을 하고 와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아이콘 메뉴를 통해 릴레이 코일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삽입된 릴레이 코일에 제조업체 카탈로그까지 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스펙이 있다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서 해당 스펙을 빠르게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 코일을 삽입했기 때문에 이제 접점 구성 요소를 삽입을 해볼 건데요. 접점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한 다음에 상위 같은 계열 옵션을 통해 먼저 삽입한 릴레이 코일을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접점 테이블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도면이 아니라 다른 도면에 삽입된 접점에 대해서도 상위 하위 참조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접점을 하나 추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옵션을 통해서 연관지을 구성 요소를 찾아 참조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삽입된 하위 구성 요소에는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색 기능을 통해 참조된 구성 요소 간 추적이 가능한 일렉트리컬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동을 해보면 상위 구성 요소인 릴레이 코일을 찾아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접점 테이블에는 접점의 타입, 그리고 레퍼런스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구성 요소의 위치가 이동되면 자동으로 접점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반 CAD에서는 수기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수정을 해야 했지만 일렉트리컬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반영되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핵심 기능은 접점 상호 참조 기능입니다. 일렉트리컬 툴셋은 선택한 배열 형태를 바탕으로 모든 와이어 번호 및 구성 요소의 시퀀스 또는 참조 기반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도 영상으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와이어 번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사정 규칙 또는 설정한 세팅에 의해 체번을 할 수가 있는데요. 001번부터 체번되도록 세팅을 하였고 현재 열려있는 도면만 와이어 번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사정 규칙 또는 세팅한 옵션에 의해서 와이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삽입된 구성 요소들 간에도 태그 값이 중복되지 않게 체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일반 CAD에서는 이러한 와이어 번호를 텍스트 이런 것들로 쭉 입력을 하시고 수기로 다 변경을 하셨을 텐데요. 일렉트리컬에서는 사정 규칙이나 세팅한 옵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번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단위 제목 블록 업데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일렉트리컬 툴셋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템플릿이 작성이 되면 제목 블록의 속성을 프로젝트 단위 또는 선택한 도면들에 대해 빠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도 한번 실제로 영상을 참고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도면의 표제란의 내용을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표제란의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된 프로젝트의 표제란 내용 중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명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 일부 속성들을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을 오토데스크에서 준호TNC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 밖에 다른 속성들도 수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변경된 표제란의 내용을 모든 도면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 제목 블록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고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체크하여 프로젝트 단위의 모든 도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도면을 선택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도면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명령행을 참고해 보시면 프로젝트에 포함된 도면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도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도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니 변경된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보고서 쪽 내용인데요. 일렉트리컬 툴셋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고서 양식으로 빠른 추출이 가능합니다. 스키매틱 보고서는 16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패널 보고서는 7가지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도면에 추출된 보고서이고요. 추가적으로 외부 파일은 엑셀 파일과 같이 추출도 가능합니다. 영상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추출하기 위해서 릴레이 코일을 하나 삽입을 했고요. 삽입된 릴레이 코일에 제조업체 카탈로그라든지 위치 코드, 설명값들을 부가적으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복된 태그 값인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펙 지정이 완료되면 이제 구성 요소 삽입을 완료를 하고요. 보고서를 추출하기 위해서 보고서라는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본 영상에서는 재료 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에 사용된 구성 요소에 대해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 형식의 필드 값은 제공되는 필드 중에서 원하는 값으로 보고서 형식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내가 원하는 필드 형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보고할 필드를 좀 수정하셔가지고 같은 재료 명세서라도 다른 형식의 보고서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외부 파일인 엑셀과 같은 형식으로도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XML 형식이라든지 CSV라는 파일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도면상의 보고서를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지정이 완료가 되면 실제로 도면에 보고서를 추출을 해 보았는데요. 삽입이 완료된 테이블 형식의 보고서는 일반 테이블 보고서와는 다르게 추적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였던 릴레이 코일을 한번 보고서에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K5라는 태그 값을 가지는 구성 요소가 실제로 해당 도면에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추적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동을 해보면 해당 구성 요소의 위치로 추적을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테이블이 아니라 일렉트리컬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적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DF 내보내기입니다. 일렉트리컬 툴셋의 기능을 통해 PDF 내보내기 작업을 진행하면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PDF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의 와이어 신호라든지 구성 요소 등 추적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도 실제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PDF 파일은 앞서 보여드린 프로젝트를 PDF로 내보낸 파일인데요. 소스 코드나 대상 코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코드로 추적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구성 요소들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값, 그러니까 상위 구성 요소의 태그 값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위 구성 요소에 대해 이동을 하게 되고 접점 테이블에서 레퍼런스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접점의 위치로 추적을 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패널 도면 쪽도 작성하시는 업체가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스키매틱 도면에 사용된 구성 요소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널에 사용된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하면 스키매틱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반대로 스키매틱에 사용된 구성 요소를 클릭하게 되면 패널 도면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핵심 기능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부 기능만 이제 핵심만 몇 개 추려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 밖에도 추가적인 기능이라든지 또는 일반 CAD와 일렉트리컬 툴셋의 이제 작업 단계를 비교한 영상은 준호 TNC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션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퀴즈 시간입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도면에 대해 표제란의 속성을 변경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쉬우실 텐데 시간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제목 블록 업데이트 3번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일렉트리컬 핵심 기능 세션은 마치고 두 번째 세션인 볼트 프로페셔널을 활용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준호 TNC 기술 영업팀 서한선 부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준호TNC 기술영업팀의 서완선 부장입니다. 먼저 박선희님과 문종님, 선착순 두 분 당첨이 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목차에서 보듯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과 인벤터의 연동 작업 프로세서와 이렇게 만들어진 전장 도면에 대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두 가지 카테고리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렉트리컬 캐드와 인벤터의 연동, 즉 2D와 3D의 연동 작업 프로세스입니다. 작업 프로세서는 먼저 일렉트리컬에서 2D 작업을 완료한 후에 2D의 각종 컴포넌트들이 있죠. 즉 커넥터. 자, 이 커넥터를 바로 인벤터에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물론 개별로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미리 인벤터에서 매핑 작업을 하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핑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3D 작업을 하고 3D 작업이 완료되면 케이블 하네스 도면, 즉 네일보드 뷰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2D 그리고 매핑, 3D 도면의 프로세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D 작성입니다. 자, 2D 작성은 커넥터를 배치한 후에 이 커넥터와 커넥터를 와이어로 연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인벤터용 데이터인 XML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커넥터들이 지금 미리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와이어 연결도 어느 정도 작성을 해놓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J1이라는 구성요소 태그 값을 갖는 커넥터와 101K2라는 구성요소 태그 값을 갖는 커넥터 두 개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매핑 작업을 하실 때는 이 구성요소 태그 값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이렇게 배치된 커넥터들을 와이어를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요. 레드 색상으로 자, 와이어를 연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와이어의 색상까지도 3D CAD인 인벤터에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그레이 색상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버스를 이용해서 구성요소, 즉 커넥터도 구성요소죠. 즉 커넥터와 커넥터를 연결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실 게 J1이라는 커넥터의 A 번이라는 핀 번호와 자, 101K3이라는 커넥터의 12번의 핀 번호를 서로 와이어로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버스의 와이어의 색상은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블랙으로 가져올 거고요. 자, 과연 3D 인벤터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2D 작업 커넥터와 와이어를 연결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커넥터와 핀, 그리고 와이어의 정보를 인벤터에서 가져올 수 있게 데이터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ble.xml 파일로 내보냈고요. 자, 두 번째는 매핑 작업입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구성 요소 태그의 값을 자, 3D 커넥터 부품의 참조 지정자와 핀 번호를 매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D에서 내보냈던 XML 파일을 가져오면 자, 별도의 지정 없이 와이어들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은 3D CAD인 인벤터 화면입니다. 자, 케이블 하네스 작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표현 기법의 뷰를 활성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립품 안에 있는 자, 부품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얘는 부품의 환경이고요. 자, 부품의 환경에서 보시면 여기 하네스라는 리본 패널이 있는데요. 자, 인벤터를 처음 설치하시면은 이 하네스 패널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를 처음 설치하고 나서 하네스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이 하네스라는 거를 한번 꺼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네스 특성에 보니까 여기 참조 지정자가 방금 전에 일렉트리칼에서 봤던 101K2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부품을 하나 더 열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하네스 특성에 봤더니 여기 J1으로 되어 있네요. 즉, 일렉트리칼의 커넥터에 대한 구성 요소 태그 값을 3D 모델링 파일인 인벤터 부품의 하네스 특성의 참조 지정자로 이름을 매핑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핀 번호도 매핑을 해야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리 A부터 V까지 제가 와이어를 연결되는 핀 번호를 생성하였고요. 자, 핀 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은 핀 배치 명령을 수행한 후에 2D 커넥터의 핀 번호, 자, 이 핀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J1의 커넥터의 A와 101K3의 12번 핀 번호를 부여하면 자동으로 블랙 색상의 와이어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조 지정자와 핀 번호를 매핑한 후에 이제 2D에서 내보낸 XML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XML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케이블 하네스, 즉 케이블의 하네스 환경 모드로 들어왔고요. 자, 하네스 데이터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한 후에 방금 전에 내보낸 XML 파일을 가지고 오면 자, XML 파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창이 뜨고요. 자, 확장을 해보면 많이 봤던 즉 각각의 커넥터의 태그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참조 지정자로 지정을 미리 매핑을 안 해놨다면 수동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와이어도 보시면은 방금 전에 J1의 A 핀 번호와 101의 K3의 12 번호가 서로 블랙으로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커넥터와 커넥터가 자동으로 와이어가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D 작성입니다. 자, 순서는 와이어가 라우팅 되는 경로, 즉 세그먼트를 작성한 후에 이 세그먼트 안에 와이어를 넣는 작업, 즉 라우팅 작업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세그먼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리 세그먼트가 지나가는 경로에 점을 찍어 놓은 후에 점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자, 특정한 면으로부터 간격띄우기 값을 입력해서 작성하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고요. 저도 세그먼트를 하나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미리 찍어 놓은 점을 선택하면 최적화된 경로로 세그먼트가 작성이 되고요. 자, 간격 띄우기 편집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면으로부터 내가 설정한 간격 띄우기 거리값만큼 거리값을 줘서 포인트를 작성해서 세그먼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작성이 되면 작성된 세그먼트 안에 와이어들을 라우팅 해줘야 되겠죠. 자, 라우팅하는 방법도 자동과 수동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먼저 수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그먼트 안에 집어넣을 와이어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그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얘가 빠져나오는 부분, 즉 마지막 세그먼트죠. 자,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와이어들이 내가 지정한 세그먼트 안으로 자동으로 라우팅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으로 라우팅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최적화된 경로에 의해서 자동으로 라우팅이 되고요. 지금 26번하고 28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안 됐네요. 자, 그럴 때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수동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와이어를 라우팅까지 해봤고요. 뭐 좀 더 사실감 있게 렌더링 화면 표시를 하면은 좀 더 사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케이블 환경 모드이기 때문에 얘가 아마 빠져나가면 훨씬 더 사실감 있게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BOM을 뽑아보면 어떤 와이어가 어느 정도의 길이로 연결이 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세그먼트에 대한 하네스 특성을 보시면 이 세그먼트에 대한 길이 값도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세그먼트의 길이를 제작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재료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3D CAD인 인벤터로 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인트가 만약에 이동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세그먼트의 길이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블 하네스 도면, 즉 네일보드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 빈 하네스 마침을 누르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사실감 있게 보이죠. 자, 도면 환경에서 주석에 뷰 배치에 네일보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케이블 하네스가 작성된 어셈블리를 선택하면 이 어셈블리에서 작업한 케이블 하네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거기서 이제 내가 도면에 배치할 케이블 하네스의 어셈블리를 선택한 다음에 축척값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펼쳐진 형상의 그 케이블들이 도면에 배치가 됩니다. 자, 뭐 이번에는 커넥터도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자,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축척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배치된 뷰로부터 간격띄우기 값 혹은 은선을 표현할 건지 혹은 색상을 입힐 건지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자, 이 도면에서 필요 없는 커넥터들을 빼거나 혹은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를 작성하게 되면 케이블의 하네스 도면, 즉 네일보드 뷰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렉트리칼의 2D 도면과 인벤터의 3D 연동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물론 이제 서로 링크를 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연결에 대한 부분은 뭐 추후 웨비나나 또는 주노 TNC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전장 도면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입니다. 아마도 이제 데이터 관리, 볼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볼트 프로페셔널에 대한 웨비나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볼트 프로페셔널의 기능 소개보다는 자, 실제 작업 프로세스에서 볼트에 어떤 기능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위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아마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자, 신규로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경우와 기존 프로젝트를 재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전장 도면에 대해서는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에서 도면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전장 도면의 경우에는 작게는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의 도면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CAD에는 없는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된 도면들을 이제 볼트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서부터가 이제 데이터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PDM의 중요한 용어 두 가지가 나오죠. 즉 체크인과 체크아웃입니다. 자, 체크인이란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한다는 개념이고요. 자, 체크아웃은 서버의 파일을 내 로컬에서 편집하는 개념입니다. 자, 편집을 위해서는 파일에 대한 수정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자, 수정할 파일에 대한 권한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체크아웃입니다. 자, 이 체크인, 체크아웃만 잘해도 데이터 관리의 반은 진행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서버에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볼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볼트를 설치하면 별도의 탭으로 애드인이 되고요. 즉 작업자는 도면 작업하고 별도의 창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리컬 안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트 서버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참고로 2022 버전에서는 오토데스크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한 프로젝트에 대략 30장 내의 전장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 도면들을 하나씩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크인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한 번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그 도면만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 블록 속성처럼 프로젝트에 연관된 파일들도 같이 업로드가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트에 업로드를 하면 도면뿐만 아니라 DWF라는 시각화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자, 이 시각화 파일을 통해서 볼트 내 미리 보기라든가 혹은 싱클라이언트에서 도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파일은 로컬이 아닌 작업 서버 보내기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로컬의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 서버에서 이 시각화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체크인, 즉 업로드하는 순간 시각화 파일을 만들면 로컬 PC에 과부하가 생기겠죠. 그거를 잡 프로세서로 돌려버리면 그 로컬 PC의 과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잡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15분에 한 번씩 동작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이제 볼트 클라이언트 화면이고요.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보시면은 그 프로젝트 파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는 타이틀 블록 혹은 도면들이 쭉 업로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도면을 클릭하면 도면에 대한 정보, 자, 그리고 시각화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면을 굳이 열지 않고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도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끝나고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볼트에는 이제 수명 주기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이 수명 주기를 통해 출도에 대한 프로세스를 동작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 릴리즈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 릴리즈 프로세스에는 작업 진행 중, 즉 작업자가 수시로 편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수정을 위한 체크아웃, 업로드를 위한 체크인만으로도 버전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협업 시에는 이제 항상 최신 버전의 파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 진행 중 다음 단계가 이제 릴리즈입니다. 릴리즈. 이제 릴리즈, 즉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죠.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누군가가 수정을 한다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자, 이 무분별한 수정을 막기 위해 릴리즈 단계에 들어서면 파일을 수정할 수 없게 자동으로 잠가 버리고요. 자, 이러한 수명 주기의 프로세스, 즉 작업 진행 중 또는 릴리즈 됨이라는 단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존에는 문서를 출력해서 결제를 받으셨을 텐데요. 자, 이러한 결제 프로세스도 볼트에서는 변경 지시라는 ECO 결제를 태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도면의 수명 주기 상태를 보시면, 즉 작업 진행 중입니다. 즉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죠. 자, 설계가 완료되고 배포를 위해 수명 주기 상태를 릴리즈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사용자가 직접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변경 지시, 즉 ECO 결제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ECO 결제로 진행을 할 때는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변경 지시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제목을 적어준 다음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의 상태를 보면 작성, 즉 ECO 결제를 작성하는 단계고요.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 제출을 하고 나서 내 작업, 그러니까 변경 지시 리스트에 보시면 내 작업 리스트에 ECO 결제가 올라오고요. 자,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번엔 상태가 열기죠. 즉 ECO 결제를 작성한 후에 제출을 클릭함으로써 ECO 결제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제 담당자에게 어떤 내용인지 제목을 적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작업의 단계죠. 제출했기 때문에. 자, 이 작업의 단계에서는 결제 승인자가 수명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단계로 제가 승인자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승인자로 로그인을 했고요. 자, 승인자로 로그인한 다음에 변경 지시 리스트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즉 ECO 결제 리스트가 올라오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도 알림 메시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석을 통해서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상태를 릴리즈 됨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작업 진행 중의 상태를 릴리즈 됨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제출을 클릭함으로써 이제 결제의 프로세스는 끝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닫기를 클릭하고 결제 프로세스를 종료시켰고요. 자, 이 ECO 결제에 대해서 주석에 보시면 어떠한 작업이 어떤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탐색기로 가서 지금 도면을 확인해 보면 지금 상태가 다 릴리즈로 되어 있네요. 자, 릴리즈고 리비전은 0번이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갱신을 해보면 자, 파일을 수정할 수 없게끔 잠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렉트리칼에서 도면 작업을 한 다음에 볼트로 업로드를 하고 ECO 결제에 의해서 파일을 잠그는 것까지, 즉 초도 프로세스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배포가 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즉 설계 변경, 즉 리비전이 되었을 경우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현재 요 프로젝트의 상태는 릴리즈됨, 즉 잠겨 있죠. 즉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편집할 수 있게끔 수명 주기 상태를 작업 진행 중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볼트는 리비전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자, 물론 릴리즈가 되는 순간 리비전이 발생하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수명 주기 상태를 마찬가지로 이시오 결제를 태워서 이력에 대한 로그를 남기고 승인자가 수명 주기 상태를 조금 전에는 작업 진행 중에서 릴리즈였죠. 그거를 반대로 릴리즈에서 작업 진행 중으로 변경합니다. 자, 도면에 대한 상태가 이제 잠금을 해제되었으므로 작업자가 편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초도에는 리비전 번호가 0번이었죠. 근데 출도 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났으므로 리비전의 번호가 A가 될 겁니다. 자, 볼트의 파일 상태, 즉 볼트에 있는 도면들은 리비전이 A지만 실질적으로 도면의 표제란에는 아마 리비전이 0번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특성, 동기화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정할 도면에 대해서 체크아웃, 그 다음에 수정 후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계가 완료되면 초도 프로세스처럼 수명 주기 상태를 릴리즈 댐으로 변경시키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볼트에 전장 도면을 업로드를 시키고 BOM이라는 항목을 뽑아내면 즉 컴포넌트 구성 요소에 대한 BOM을 뽑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엠범도 구성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기존 프로젝트와의 BOM과 비교에 대한 비교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리비전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잠겨져 있는 도면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릴리즈를 작업 진행 중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릴리즈에 대한 수면 주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슈 결제를 태워야 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수명 주기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즉 어드민의 권한을 가진 승인자가 수동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말은 결제 프로세스도 좀 더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지금 작업 진행 중으로 지금 파일의 상태가 작업 진행 중으로 변경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비전이 0번에서 A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성 불일치라는 항목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볼트에서의 파일의 상태는 리비전 A지만 지금 도면은 리비전 번호가 0번이라서 나타나는 알림 메시지고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하나씩 열어서 리비전 번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업에서 특성 동기화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특성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한번 업데이트 했으니까 갱신을 시켜주셔야겠죠. 자, 갱신을 시킨 다음에 일렉트리칼에 가보면 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설계 변경이 되었다고 가정하에 자, 이 6번 도면에 컴포넌트를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 삭제 명령으로 릴레이 코일을 삭제를 할 건데요. 삭제를 하는 순간에 메시지가 뜨네요. 즉, 지금 이 도면을 수정하기 위해서 너는 권한이 없어. 즉, 권한을 가져오시겠습니까? 라는 체크아웃에 대한 메시지고요. 저희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모두 예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릴레이 코일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코일의 경우 하이 접점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오토캐드의 경우에는 페어런트 컴포넌트를 삭제하면 하이 차일드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서 지워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휴먼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일렉트리칼에서는 상위 구성 요소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검색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 검색을 통해서 하이 접점들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컴포넌트 구성 요소 삭제가 되면 와이어는 자동으로 치워지겠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릴레이 코일을 삭제를 했고요. 조금 전에 특성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죠. 즉 리비전 번호도 A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이 완료되면 당연히 업로드, 즉 체크인을 하셔야겠죠. 자, 전체 체크인 명령을 실행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수정한 2개의 도면, 즉 체크아웃한 2개의 도면만 체크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볼트 클라이언트로 가서 수정한 도면 6번이었죠. 6번을 클릭해 보면 자, 누가 언제 어떠한 편집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과거 이력을 한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설계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수명 주기를 다시 수정할 수 없게끔 릴리즈 댐으로 변경해서 도면을 잠그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약식으로 좀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면 이제 리비전에 대한 넘버가 자동으로 카운팅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성 요소에 대한 BOM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트에서의 BOM은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고 하고요. 자, 물론 조금 전에 세션에서 봤던 일렉트리칼의 BOM, 뭐 재료 명세에서 뽑는, 보고서를 뽑는 기능을 쓰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간의 BOM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볼트에 있는 아이템, 항목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안에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얼마만큼 수량으로 소모가 됐는지, 자,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대한 카탈로그 혹은 제조업체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내보내기 기능을 하시면은 뭐 엑셀을 포함한 몇 가지의 포맷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대부분 이제 뭐 기간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ERP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엑셀로 데이터를 넘겨서 주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자, ERP에서의 코드, 뭐 기준 정보죠. 이러한 기준 정보들도 볼트 프로페셔널에서 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필드 값들을 집어넣거나 혹은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BOM을 내보냈고요. 자,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제가 지정한 필드 값들, 즉 기준 정보죠. 기준 정보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양식으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뭐 물론 처음부터 도면을 작성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유사 프로젝트도 설계 복사의 명령으로 프로젝트를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복사할 때 자동 채번 규칙을 통해서 PDM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복 파일에 대한 오류도 사전에 차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설계 도면을 수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OM, 비교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트 클라이언트에서 복사할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설계 복사 명령을 실행하시면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연관된 모든 파일들이 딸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 채번 규칙을 미리 지정한 주노TNC 규칙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사할 파일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복사할 파일에 볼트 서버 내에 어떤 폴더에 복사할 건지 자, 폴더를 지정하고 화면을 보시면 자, 주노TNC라는 고전 텍스트 다시 네 자리의 숫자가 이제 자동으로 카운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하고 타이틀 블록에 대해서는 자동 채번 규칙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입력의 형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new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복사 실행 명령을 통해서 지금 주노TNC의 네 자리 숫자의 자동 넘버링 카운팅이 될 거고요. 자, new 프로젝트로 가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노TNC 다시 중복되지 않는 숫자로 자동으로 카운팅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볼트 서버 내에서 설계 복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로컬에 넣겠죠. 그래서 이 로컬 내 작업 공간에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거고요. 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 일렉트리칼 내에서는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서 복사한 프로젝트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edu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new 프로젝트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규 프로젝트에는 예를 들어서 자, 고객사를 오토데스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도면 표제란에 있는 커스터머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자, 오토캐드의 경우 도면을 하나씩 열어서 수정을 하셔야겠죠. 자, 물론 일렉트리칼에서는 제목 블록 업데이트 명령을 통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특성 편집의 명령을 통해서 일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엑셀의 셀과 비슷하게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영역을 선택해서 컨트롤 V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토데스크로 일괄 변경했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특성을 업데이트 했으니까 파일을 한번 최신 버전으로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렉트리칼. 자, 일렉트리칼에 보면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도면을 열어보면 아까 커스터머가 다시였죠. 그 이제 일괄적으로 오토데스크로 일괄 변경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요 114번 도면에 대해서만 제가 고객사를 준호TNC라고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호TNC로 변경을 했고, 당연히 변경한 내용을 서버에 업로드 해야겠죠. 즉,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자, 체크인을 하고 볼트 클라이언트에서 114번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커스터머가 준호TNC로 변경되어 있죠. 즉, 이 말은 이 특성을 서로 매핑시키면 실시간으로 서로 연동돼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new 프로젝트라는 공간에 신규 도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AU-0001이라는 도면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자, 삼성도를 작성을 했고 다중 구성 요소 삽입을 통해서 누름 버튼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B6D 하나라는 B6D 하나라는 요 누름 버튼으로 배치를 할 건데요. 제가 좀 기억을 해달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EDU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요 B6D1이라는 요 누름 버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BOM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 관계상 좀 앞으로 넘겨서 요 세 개를 지금 배치를 했죠. 자, 신규 도면이니까 당연히 업로드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체크인으로 제가 업로드를 진행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new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파일에서 바로 항목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료 명세서에 보시면 여기 비교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EDU라는 프로젝트였죠. 자, EDU 프로젝트랑 현재 new 프로젝트랑 서로 비교를 해보면 다 동일하겠죠. 다 동일한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B6D1이라는 게 파란색에 플러스가 되어 있죠. 수량은 3개. 즉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프로젝트랑 서로 비교를 해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만약에 요 EDU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메인으로 잡고 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취소선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작성했던 BOM과의 비교 기능을 볼트의 아이템, 항목 기능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관 부서. 자, 예를 들어서 구매품 또는 조립팀의 경우 도면이나 BOM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단순히 확인하는 용도로 볼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면 당연히 비용이 아깝겠죠. 자, 그래서 볼트는 씬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즉, 라이센스 없이 웹 브라우저, 크롬 또는 엣지에서 서버에 있는 도면 또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도면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크업,
그리고 마크업한 이미지에 대한 저장, 그리고 인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앞으로 빨리 넘기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크롬 환경이죠. 크롬 환경에서 서버 IP를 치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뜨고요. 자, 로그인을 통해서 보시면 볼트 클라이언트에서 봤던 폴더 구조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물론 도면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을 하나 선택하시면 도면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사용 내역을 통해서 현재 이 도면에 대한 버전과 리비전, 그리고 이 도면에 대한 파일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서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르죠. 즉, 이 필드 값들도 사용자화를 통해서 쉽게 내가 볼 정보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기를 통해서 굳이 도면을 일렉트리칼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도면을 열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크업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이 마크업한 내용에 대한 이미지를 또 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미지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띄워져 있는 요 스냅샷에 대한 뭐 인쇄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유관 부서에 아마 이 도면들을 출력해서 보내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유관 부서에서 직접 도면을 출력하거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면뿐만 아니라 아이템, 항목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나서 재료 명세서에 보시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객관식이고요. 자, 볼트 프로페셔널에 있는 기능 중, 자, 유관 부서에서 볼트의 라이센스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도면 및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능이죠. 자, 보기는 1번 수명 주기, 2번 자동 채번, 3번 리비전, 4번 씬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정답자가 벌써 두 분이 나오셨네요. 자, 정답은 4번 씬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일렉트리칼과 인벤터의 연계, 자, 2D, 3D 작업과 전장 도면의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씬 클라이언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한 3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민수님 질문이 있네요. 자, 볼트 프로페셔널과 오토캐드 일렉트리칼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요. 자, 이민수님은 제가 별도로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정용수님 질문이 혹시 볼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외부에서 파일을 수정한 후에 다른 파일로 엎어 씌우기 리비전 관리가 가능한가요? 자,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볼트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다른 외부에서 파일을 바꿔 씌우게 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일을 좀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희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고객사가 변경이 되면 커스터머 도면의 양식만 변경돼서 작성해야 하는데, 자, 기존 내용의 양식만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일렉트리칼에 보시면 이제 양식에 대한 블록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른 질문 좀 볼까요? 혹시 하네스 정용수님 또 질문이네요. 자, 혹시 하네스 길이를 지정한 후 최적의 하네스 배치도 가능한 건지, 요거는 아쉽게도 하네스에 대한
즉 세그먼트를 배치한다는 내용인데요. 세그먼트는 내가 지정한 경로로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즉 포인트 또는 간격 띄우기 거리 값으로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은 저희 일렉트리컬 전문 엔지니어인 김효석 대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만약 그 일렉트리컬에서 와이어 번호를 수정한 것이 중복이 되었을 때 이제 일렉트리컬에서 자동으로 중복됨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태그 값이 중복될 때 나오는 경고 메시지처럼 와이어 번호도 이제 그 번호 편집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와이어 번호를 수정할 때 중복된 와이어 번호면 중복되었다고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그 정기 감사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실행하고 와이어 쪽 와이어 예외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일 하단에 중복된 와이어 번호 항목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종호님께서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도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자, 수정 버전 등 히스토리를 어느 범위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요? 또 보안 설정을 통해 지정 사용자 등 어느 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약간의 보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사용자만이 로그인을 통해서 볼트 프로페셔널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정자, 수정 버전 등에 대한 히스토리 범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이제 PDM, 즉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뭐 폴더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사용자 계정에 대한 보안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 요 이해 보안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솔루션을 아마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그 온라인 웨비나 세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